스윙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 탄력은 그리 크지 못한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도 이번 한 달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하락폭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달까지 금리 인상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상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두 가지 여러분들께 공략주들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종목에 대한 정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본방사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저희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는 것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GS글로벌 저희가 3,245원에 진입 도와드리면서 20%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큰 폭의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 중에 원전 관련주였던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 나와주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지금 폴란드와 어떤 계약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그간 고점 대비해서 빠졌으나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종목들 움직여줄 때는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앞으로의 공략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좀 많이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입장 문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열어드리는 문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저희가 보시면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보여드렸냐면 그린케미칼이나 범한퓨얼셀이라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가 10월 4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점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다음 날도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2거래일 만에 56%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4일 화요일 방송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지만 그 전날이었던 10월 3일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에 대한 교육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캡처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환경 경영 전략 관련해서 탄소 배출 관련 대장주로 그린케미칼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방송 이전에 이런 종목들 선취매하셔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함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행운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더 큰 행운을 누리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원래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이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화면 지금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이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상주하시면서 시장 상황 브리핑도 해주시고 그날 방송이 없는 날에도 실시간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란톡방 문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열려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더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일주일에 단 2개 종목만 공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 종목으로 수익 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더 많은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종목들 최근 수익률로만 약 70%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최근에 수익을 안겨드렸었습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18%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노란톡방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오후 2시에 20분 후에 종목 하나 공략 들어가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20분 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종목 공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에 전문가님께서 휴마시스 비중 100만 원으로 13,300원부터 13,850원까지 매수하세요라고 정확히 안내 도와드렸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모두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다음 날에는 역시 실시간 매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목표가도 실시간으로 잡아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표가를 좀 수정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 세워주셨고 그에 따라서 더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만 정확한 타점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저희와 함께 수익 인증하실 수 있는 기분 좋은 그런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다른 노란톡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수익이 날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4개의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하나의 종목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는 종목, 그 손실 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드림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절대 여러분들 최소한 잃지만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전문가님의 항상 원칙입니다. 정말 매일 이런 원칙들 지키기 위해서 종목 하나 공략하는데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종목 투자에 관한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이요. 전문가님 전략만 따라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수익률 총 70% 달성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 지금 1시간 동안만 열어드리고 있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종목도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종목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CBDC 관련주인데요. CBDC란 중앙은행에서 직접 찍어내고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지금 한국은행에서 CBDC에 관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단계가 종료됐다.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런 소식들의 앞으로 관련주들 흐름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도 그렇고요. 터키죠. 튀르키예에서도 내년부터 CBDC를 도입하겠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의 가치성 투자를 하기 힘든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럼 전문가님의 자세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약 60초 정도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수익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한 시간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누고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간략하게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야,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계속 롤러코스터 시장이에요. 어느 날은 또 금리가 속도 조절에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실적 분기가 또 엉망이어서 미증시가 하락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파월 영향을 받고 또 어느 날에는 또 SK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저번 주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하락이 됐던 거를 엊그제 인텔하고 애플의 실적 반영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2에서 3일 날 있을 금리 인상 그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2차 전지도 상승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쪽으로 올려주는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그만큼 예전에는 경제 침체성에 따라 가지고 삼성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개파락이 빠졌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그 기대감에 잠시 반영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내년 3월 때까지는 현재 이번 년에 기준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잡은 게 4%이지만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하에 지금 현재 시장이 관망 자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12월 달까지만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하시면은 1월 달부터는 지수에 다시 한번 증시의 자금이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맞지. 맞습니다. 이건 정말 맞아요. 지금 주식시장보다 은행 통장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낫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닥이 하는 신중성이 있죠. 지금 저 레드 전문가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지금 시장의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러시아 전쟁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시장이 반등이 하는 거죠. 왜? 반등이자 저점이 하는 거죠. 왜? 말 그대로 환율이 그때는 떨어질 거니까요. 예전에 1,200원에서 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52주 최저가도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말 그대로 러시아 전쟁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계속 돈을 두실 것 같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주식을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이 하는 신준영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이 끌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야, 난 은행에다가 통장 맡겨가지고 기준금리요 이자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다시 한번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다시 한번 자금들의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유동성에 취해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락되고 하루 정도 상승이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시장의 상승의 유동성에 취해 가지고 아 이제 시장 반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엄청나게 뒤통수 맞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동성에 취하시면 안 돼요. 유동성이 뭐 소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취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시장에 금리 인상으로 떨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FOMC에서는 달러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려웠으니 다시 한번 금리 속도 조절에 따라 가지고 양적 완화 돈을 조금 풀겠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수는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안통에서
하나하나 과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 F주가 인텔 반도체가 상승이 됐어요. 이야, F이 7% 이상 상승하고 인텔이 10%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F는 말 그대로 빅테크 관련주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뭐 메타버스 이런 거는 다 떨어졌지만은 F만큼은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F의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바로 구매 결정력입니다. 다른 데는 금리가 올라가고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팔았지만 F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마진이 남는 거로 선방을 쳤다는 하에 그 실적이 나왔던 거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주들 전 세계 시총 1위인 애플이 상승하면서 미 증시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또 한 반면에는 인텔은 말 그대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가 10% 이상 올라갔어요. 야, 삼성도 10%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인텔이 10%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향후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 때문에 하락이 된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는 투자에 대한 감소, 투자에 대한 축소를 하겠다고 했죠. 메모리 수요가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개파락으로 빠졌고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는 투자에 대한 감소는 없다. 투자에 대한 계속 발전성을 높이겠다 하에 삼성전자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지수 어제 미증시가 하락이 되더라도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달에는 이제 2, 3일 있다가 금리 인상이 됩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자이언트 스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시행이 되면은 12월 달에 있을 FOMC 정례회의에서는 빅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보다 한 단계 아래인 빅스텝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하에 그때는 지수가 상승할 겁니다. 12월 달에 뭐 산타 예리라고 하죠. 산타가 와가지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준 의원이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이 그때는 산타클로스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때까지는 말 그대로 현금 아끼시고 한 달 투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어서 뭐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평균값 맞추려고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평균값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럼 미연한 매매 왜 하십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매매 안 하면 돼요. 매매 안 하고 한 달 동안 좀 참다가 자이언트 스텝이 좀 지나가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저평가주 뭐 이런 걸 매매하시는 것보다 단기 스윙으로 테마성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원칙을 삼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12월 달에는 이번 달만큼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외의 대내외 악재 요소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이상 말 그대로 조정하다가 약간 좀 상승 탄력이 막판에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하고 12월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비둘기 완화적 발언 가능성. 여러분들 비둘기 하시죠?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비둘기 당연히 알지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비둘기가 그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문에 보이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걸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정당, 야당이 있잖아요. 연준 FOMC에도 말 그대로 비둘기파하고 매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금리 인상파, 그 다음에 비둘기는 금리 인하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비둘기파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속도 조정하는 말 그대로 이제까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말 그대로 연준 의원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것이다. 그 언론의 매체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장이 상승했던 것뿐 아직까지 연준 의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도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연준 의원이 이제 금리 인상 올리겠다.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거를 함부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현금을 아끼시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단기 승리 테마로만 안전한 것뿐이지 삼성전자, 네이버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승으로 테마 현식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이틀 정도 있다가 빅스텝을 하느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느냐 그 정례회의가 1일에서 2일까지 회의가 나오고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한국 현지 시간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현재 양지사든 뭐 품절주든 금리 인사 수혜주든 이 종목들도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이 되었죠.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시장이 현재 빅스텝으로 단행할 수 있으려나?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빅스텝을 하면은 시장이 나중에 상승할 것도 제지가 되고 상승분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화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례회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 시에는 지수가 잠깐 조정하다가 환율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 환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 이틀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빅스텝으로 만약에 결정 시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정에 단기간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속도 조정보다는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노안톡에서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금리 이점 및 증시 뭐 환율 상승 오겠다는 하락했다는 시장 대응 없는 투자는 말 그대로 성공 투자 못하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호재가 있다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알면은 두 명이 알든 세 명이 알면은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산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시장 하락했다 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알아서 우리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집중적인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안톡방에 솔직히 전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오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종목이 뭐예요? 종목이 뭐예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계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전화해드릴 수 있는 게 수익을 창출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요. 집중적인 교육을 해드립니다. 뭐 삼성 SDI 말 그대로 SK온 말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관련주도 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 중에서 대장주도 알려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넌토방에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아나운서님 힘들어요. 아유, 듣는 사람은 좋은데요? 아, 듣는 사람 좋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얘들 관심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CBDC입니다. CBDC이고 이 CBDC의 보안주를 가지고 왔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CBDC의 주인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말 그대로 이거 보시면은 다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 눈에 흙이 들어와도 비트코인 같은 건 안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BDC 관련주 갖고 왔고요. 최근에 UAE 중앙은행에서 첫 CBDC 결제가 이제 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UAE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네옴시티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옴시티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CBDC를 봐야 돼요. CBDC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앞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이 왜 여기에 맞춰서 흐름이 돼가지고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에 주목을 하는지 관련주하고 편입돼가지고 한번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요즘 핸드폰으로 빅테크 말 그대로 핀테크 좀 많이 사용하시죠? 아, 맞습니다. N사에서 쇼핑몰 할 때도 말 네. 그대로 페이, 맞아요. 네이버 페이 그리고 맞아요. 어디 가시더라도 삼성페이. 맞아요. 삼성페이 없으면 진짜 요즘에는 거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님도 삼성폰 쓰시잖아요. 저는 아직 삼성페이는 아니고 카카오입니다. 아, 정말? 저도 사실은 카카오페이를 조금. 내 치킨도 보냈는데 왜 아직도 안 먹어요? 아, 그거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 이거 뭐 다이어트야. 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만큼 우리 아나운서님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현금 갖고 다닐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역시 현금 안 갖고 다닙니다. 그렇죠. 요즘은. 현금 안 갖고 다니고 뭐
교통카드, 체크카드 아닌 이상 네. 이 카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갖고 다니죠.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요즘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갖고 다녀봤자 3만 원 아니면 5만 원. 그 정도가 평균가로 한국에서 조사한 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은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안 갖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거에 집중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CBDC에 대해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를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현금을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든 카카오페이든 여기에 맞춰서 계좌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쇼핑도 할 수가 있고 교통도 할 수가 있고 마트에서 이제 QR코드로 바코드로 핸드폰 삼성페이 딱 찍으면은 결제가 되고 현금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는 거죠. 이걸 말 그대로 집중적인 데이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게 CBDC 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모든 돈은 말 그대로 집중적인 데이터로 한 명의 데이터를 다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CBDC가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핀테크가 뭡니까? 기업하고 말 그대로 은행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만든 걸 핀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연에 모의 투자에 대한 시험을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 관심 종목은 삼성 SDS 말 그대로 2차 전지 쪽의 보안 솔루션 쪽으로 예전에 과거 이력을 보안으로 했던 회사가 제가 오늘 갖고 온 관심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CBDC는 보안주, 인공지능 AI가 있고 지속적인 이슈가 복합 테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이번 연에 시작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제하고 엊그제 CBDC 관련주가 상승이 되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는 아직까지는 모의 투자가 결정된 날 그리고 모의 투자가 발표가 되는 날 상승이 되는 거고요. 이 CBDC는 유럽권 그리고 말 그대로 핀테크에 대해 가지고 계속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죠. 근데 디지털 화폐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알파가 구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이 이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시장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아나운서님. 왜 디지털 화폐 시장에 왜 뛰어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는데 되게 네. 위험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테라루나 사태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하고 같이 공정 사업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암호화폐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말 그대로 암호화폐하고 같이 할 수가 없죠. 그 바에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줄 수가 있는 CBDC,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향후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움직이잖아요. 암호화폐 관련주하고 해봤자 우리기술투자, 대성차트 투자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이 CBDC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아마존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세는 물리더라도 걱정 없는 게 CBDC 관련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 전 테마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디지털 화폐, 미국은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도입을 하였어요. 도입을 했고 그 누적 금액만 해도 벌써 20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20조 원이 됐다는 소식에 이전에 말 그대로 보안주들이 다 상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CBDC에 대해서 모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 CBDC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달러권 다음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부각이 나올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준 의원이 말 그대로 전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을 겨냥하면서 CBDC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CBDC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겠죠. 연준 의원은 우리나라 편이 아니에요. 미국 편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편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나온 한국은행이니까. 근데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 더욱더 우호적으로 미국이 더욱더 강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리가 잡혀야 연준 의원들도 어느 정도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더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 중심의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중심의 대국은 화폐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화폐 전쟁을 치러야 이 CBDC 독점을 계속 끌고 가야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분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둘이 싸운다고 하면은 더 이상 히토류도 아닌 말 그대로 CBDC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마가 그렇게 지속이 되고 지속적 이슈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화면을 잠깐 여러분한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 화폐. 우리 미국이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우리는 먼저 하고 있다. 자, 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현재 미국이 급할 건지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CBDC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현재 공공이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가 중국한테 뺏기는 이상 그 기술을 중국한테 뺏기는 이상 전 세계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10년, 20년 후에는 달러에 대한 가치성은 떨어지고 중국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이 전 세계로 독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중국한테 미국은 빰까지 맞았는데 여기서 디지털 화폐까지 뺏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CBDC 관련주로 저는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장면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CBDC를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일본, 필리핀, 스웨덴 이 네 국가가 지금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FOMC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이 올해부터 CBDC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말 그대로 의지를 보태우고 있어요.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CBDC에 대해서 미국이 따라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가상 디지털 화폐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번 년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도 지금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CBDC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어차피 물가가 올라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한테는 패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CBDC가, 디지털 화폐가.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CBDC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 세계 그리고 왜 한국까지 왜 이렇게 CBDC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요? 말 그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다녀봤자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심지어 저 예드 전문가도 비상금으로 2만 원만 갖고 다닙니다. 2만 원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핸드폰으로 하죠.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CBDC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이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들 다 쇼핑을 하고 여기에 따가지고 페이로 다 결정하실 겁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좀 있으면 애플페이도 오죠. 그쵸? 애플페이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다 결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화폐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에요. 보안. 왜냐? 이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들 현금 없이 이 핸드폰 하나로 삼성페이든 뭐든 다 결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데이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 은행에 다 뿌려지는 거고 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페이를 제공해주고 그 페이를 보호도 해주고 CBDC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이버든 카카오든. 왜 빅테크 관련주는 지금 하락해도 걱정 왜 안 해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카카오페이나 말 그대로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삼성페이를 보시면은 네. 거기에 아나운서님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페이를 쓰는데 네. 이 카카오페이 안에서 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돈을 빌려준대요. 스탁론. 막 문자 이런 거 카톡 오더라고요. 문자가 오는 것보다 네. 어플 통해 가지고 광고가 오는 거죠. 말 그대로 CBDC 이용하는 하고 그 CBDC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왜 네이버든 뭐든 이 종목들이 왜 하락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고 말 그대로 여기에 핀테크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이 이걸 제공해 주잖아요. 페이 결제를. 네. 근데 여기서 얘네들도 광고를 받잖아요. 광고. 그렇죠. 커피나 아. 말 그대로 CBDC 안에 내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내 돈으로 어떤 걸 결제를 해야 하는데 커피가 먹고 싶어. 근데 삼성페이에서 만약에 쓴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삼성페이에서 커피 이걸 사면은 말 그대로 SS 땡을 사드시면은 적립금을 드립니다. 삼성페이에서. 그러면은 스타벅스하고 삼성페이하고 같이 공정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때화가 되는 거야. 네이버도 그때화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네이버페이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이버 쇼핑몰도 많이 쓰고. 네. 그럼 네이버페이 통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CBDC로 다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CBDC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결제했는데 네이버페이에서는 이 사람 커피 많이 먹는 거구나. 그러면 커피 쿠폰을 보내줄 테니 이 커피 회사를 써야 하면서 이 기업들은 광고 효과로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카드사에서 이렇게 무슨 제휴사 혜택 주는 것, 포인트 혜택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네.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 CBDC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페이였었는데 삼성페이로 커피를 사 먹어. 그리고 네이버페이하고 얘기합시다. 네. 네이버페이로 커피를 사 먹어. 근데 네이버페이 쪽에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계속 사면 이 사람 매번 아침에 8시 반에 아메리카노 먹네. 근데 이 아메리카노 업체가 우리 네이버하고 말 그대로 상생 업체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업체를 쓰게 적립금을 해준다는 하에 이걸 홍보로 계속 보내줘야겠다. 이거 해가지고 핀테크 기업들이 향후 실적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CBDC 쪽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반면에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카오페이가 빅썸인가요? 빅썸. 그다음에 어피트하고 같이 공존하죠. 근데 카카오가 말 그대로 카카오 증권사에서 카카오를 쓴다.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쓰는 이쪽에서는 이 사람의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 온갖 홍보에 대한 글을 보내겠죠. 이 종목 사면 몇백 프로. 대신 카카오페이한테 광고 업체를 준 그 회사가 그 카카오 쪽에 쓰는 사람들, 이 데이터 쪽을 쓰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이런 것 좀 보내줘요. 카카오 쪽에다 광고비 낼 테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 비트코인 선물 지수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어플 쓸 줄 아니까. 그러면 그 페이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계속 순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가 떨어져도 이 모든 걸 충전시켜줄 수 있는 게 CBDC라는 겁니다. 그만큼 CBDC가 말 그대로 핀테크 기업들한테 호황은 주지만 이 핀테크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선물지수로 인해 가지고
부항을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적립금을 주면서 이 핀테크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또 국가가 보증해 준다? 그러면은 이 핀테크 기업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핀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할 거면은 돈 벌 사람은 돈 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현실 인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벌 수 있는 이 핀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CBDC를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전세 암호화폐가 올라갔을 때도 뭐 암호화폐로 인해 가지고 피자를 결제했다. 암호화폐 피자를 결제해가지고 그 암호화폐 갖고 있는 게 몇십 년 지나니까 몇십억이 됐다. 이거는 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하고 CBDC는 완전히 차이가 틀린 거고 이 장면을 끝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이 상상할 자유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 각각 쓰시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정보가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커피를 먹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결제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제하는 업체, 돈종타사들하고 말 그대로 광고 협약을 해가지고 핀테크 기업들은 계속 수익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게 CBDC라는 겁니다. CBDC가 되면은 그만큼 페이 관련주들이 페이가 더욱더 이 핀테크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말 그대로 그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갖고 온 이 상승할 재료로 계속 CBDC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고 FOMC도 연준에 계속 계획을 발표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랍 말 그대로 이제는 네옴시티 쪽을 보는 게 아닌 CBDC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아마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기업들은 CBDC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증 안 해주는 비트코인이나 그런 데 쪽하고 향상된 업체가 아닌 말 그대로 제일 안전한 CBDC 쪽으로 구글, 아마존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글, 아마존도 이제 구글페이, 아마존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돈 냄새 못 맡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겠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제가 안 눌렸네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점은 CBDC 보완주고요. 이제 세계 정상들은 곧 모의 투자에 대해서 진행 발표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CBDC에 대한 패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테마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CBDC는 FPA가 복합 테마가 되고요. FPA가 제일 가장 강력합니다. FPA 왜 자꾸 핀테크 쪽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데이터까지 다 알면서 적립금은 광고 효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몇 초 후 건너뛰기 그 광고 효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광고를 먹으려고 CBDC요. 페이 쪽을 한국에 상륙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벌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복합 테마가 있는 거죠. 이 관심 종목은 CD기, ATM 등 금융 자동기기의 관리 서비스 업체이고요. 마지막 장면 보너스입니다. FPA 대장주로 들어갑니다. FPA 대장주로. FPA가 제일 가장 강력합니다. FPA 관련주만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CBDC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저희 종목으로 CBDC 관련주이자 애플페이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계속 도와드리면서 저희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